예, 바로 정청래 대표를 소환한 진보원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입니다. 유인태 전 총장이요, 최근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철회 막전 마쿠를 본인의 취재 내용을 곁들여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한테 예.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을 아마 전했던 모양 같아요. 용산에서는 정무수석이 사전에 어느 정도 그건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했는데, 근데 이제 정 대표 생각엔 그래도 이거 안전 이게 더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던 모양 같더라고요. 또 강성 지지층에서 뭐 이게 호응이 꽤 좋으니까 이 재판중지법 추진에 동력을 넣은 사람이 김어준 씨 아니냐. 뭐 그거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김어준 씨를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뭐 칭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리고 뭐 워낙 당원들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데 좀 걱정스러운 거죠. 때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상호 정무석이 사전에 정청래 대표에게 재판중지법 그렇게 하지 말라고 뜻 전했던 모양이다. 이현종 의원이. 네. 그럼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주장으로 퍼즐을 한번 맞춰보면 분명히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청래 대표에게 재판중지법 강행하지 말라 뜻을 전달했는데 그 이후에도 밀어붙였고 그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에 공개적으로 브리핑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알아본 바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 전에도 예. 몇 차례 걸쳐서 사실은 정무수석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여러 가지 강행했던 그런 어떤 게 쌓여왔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만은 예전에 아마 고위당정회의에서 뭐 이야기하니까 당시 우상호 수석이 이게 내 이야기인 줄 아느냐,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줄 아느냐라고 강하게 들이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이걸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 제가 알기로도 박수현 대변인도 입은 내 입이지만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최고위원들 간에도 컨센서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공감돼요. 사실 이 문제는 지난 5월 달에 처음으로 이 법안을 낼 때 그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습니다. 자, 내 문제를 그렇게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사실 법사위에서 통과까지 됐는데 법안을 처리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 APEC 기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때는 최소한 대통령한테 의지를 한번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강성 지지층들, 내 지지층들이 원하니까 내가 앞장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난 일요일 날 그냥 갑자기 박수현 대변인이 이 브리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루 만에 대통령이 좀 뭐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좌절이 됐고. 자,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본인은 자꾸 대통령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은 지금 보면 국정의 어떤 또 외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에게 알리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끝마다 계속 지금 보면 추미애, 뭐 최민희, 뭐 그다음에 정청래 이런 사람 분들이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공격이고, 제가 알기로도 강훈식 대변인이 비서실장이 예. 사실 그날 나와서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비서실장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결국 대통령 이야기고 예. 대통령이 한번 쐐기를 박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추진하지 말라. 그래서 이 박수현 대변인 말로는 이게 안 되니까 이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언급을 한 거예요. 강유정 대변인 말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 말로도 안 되고 박수현 대변인 말로도 안 되고 비서실장이 나온 거는 결국 대통령이 직접 한 거나 진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경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장혜희 대변인, 민주당 내부 사정 잘 아시니까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결행하는 데는 방송인, 그러니까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띄우는 측면들이 있다. 재판중지법 굳이 해야 되겠다. 설마 그렇게 하겠냐는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 김어준 씨 관련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뭐라고 순서를 했냐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칭한 지가 꽤 됐고
때로 이런 일들이 생기나 걱정스럽다라는 김어준 씨 얘기와 정청래 대표를 약간 싸잡아서 비판한 것 같거든요. 근데 재판중지법의 트리거가 된 건 김어준 씨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대통령 재판 5개 왜 다시 속개하지 않느냐, 재개하지 않느냐. 에이펙이든 뒤로 하고 민생이든 다 신경 뒤로 제쳐두고 왜 재판정에 세우지 않느냐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결국엔 고등법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각 재판부에서 추정하기로 한 거다. 이거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임기 동안은 멈추기로 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몰아세웁니다. 법원을요. 그러면서 어떤 답변을 끌어냈습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뭐 세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걸 유동성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 국민의힘이 과연 전향적으로 이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방향선회가 있을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게끔 하는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이 부분이 국민들의 보시기에는 혹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조율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핵심은 김어준 씨가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예. 언제부터 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장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뭐 귀를 기울였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간사도 안 뽑아주잖아요. 근데 언제 이 주장만 왜 국민의힘에 귀를 기울여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트리거 됐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접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장 대변인님. 네, 국민의힘은 제1야당입니다. 여론전을 펼 수도 있고 본인들 지지층에 소구하는 부분이 있고 끊임없이 정치적 소란을 일으키면 거기에 소구하는 이런 여론도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거 책임 있는 그런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유미 대변인님, 제가 민주당 사정을 장 대변인보다는 몰라서 궁금한데 최근에 정청래 대표 왜 이렇게 목소리 안 높이고 백브리핑 이런 거 잘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아마 본인은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선택했던 부분이 혹시 자기 정치 아니냐, 자기 정치행보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고 예. 특히 큰 에이펙이라는 국가적 대행사를 치르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선 무정쟁 기간을 선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연장선상에서 이 책임 있는 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본인 기자회견도 자청하다가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어제 사실은 그 부산 시당위원장 뽑을 때 정청래 대표 입김이 들어가서 컷오프 시킨 거 아니냐. 유동철 위원장, 유동철 씨가 꽤 반발하면서 이 이른바 정청래 대표 약속 파기 논란이 들이받은 부분도 있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당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당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대표가 되는 게 정청래 대표의 지금 꿈이란 말이에요. 첫 작업이 뭐냐면 시도당 위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말하자면 심어놓는 거잖아요. 명청 갈등, 명청 전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게임이었고 지금부터 사실상 본 게임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희 민주당의 또 대한민국의 큰 가장 큰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놓고 갈등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여당과 이 대통령실 또 정부는 박자가 다릅니다. 장르가 다르거든요. 원래 이 여당은 민주당은 락을 부르는 거고요. 당연히 대통령실과 정부는 발라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는 신속하고 빠르게 또 강력한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거고 여당의 역할은. 대통령실은 발라드 가수고 이제 여당은 락커라는데 그 락커의 목소리가 좀 줄어든 건 맞는 것 같고 최혁진 변호사님. 이걸 아까 개혁신당 쪽에서는 공천 전쟁으로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전 좀 이상한 게 대통령실이 어떻게 발라드가 되겠습니까? 여당이 어떻게 락커가 되겠습니까? 저 반대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판중지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부담이 되는 그러한 법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에이펙 기간 중에 저렇게 목소리를 높일 일인가? 왜 그러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예.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있는 게 그 정부 그 여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드러난 현상이 물론 그냥 그 공석 중이었던 그 지역위원장들 선출한 거지만 그 면면을 보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보다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친문과 가까운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되느냐 그냥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더 의혹을 증폭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가 되니까 정청래 대표도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일단은 조금 좀 이렇게 그 톤 다운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관련 진보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였다. 막전막후 얘기를 하나 본인 주장을 곁들여서 전한 것 같습니다. 2위였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러게요. 제발 무사히 구조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작진한테 한번 물어볼 텐데 아직 저희가 첫 소식으로 짚었던 거에는 바뀐 내용이 없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9명 중에 지금 5명은 여전히 매몰 중이고 2명 구조 중. 그러게요. 제발 무사히 구조되길 바랍니다. 예. 1초가 아까운 시간은 맞다. 경찰차가 구급차 길을 안 비켜줬다. 경찰 쪽에서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논란거리다라고 하신 입장 같습니다. 쾌차하셔서 유쾌한 모습 자주 보여주세요. 개그우먼 박미선 씨.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배 나온 건 죄가 아니다. 사실 잘 피해 다니면 된다라고. 참 배치기 국감. 저도 방송 꽤 짧지 않게 진행했습니다. 배치기 국감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고 나가라고 하는데 김현지 실장 왜 경내에 대기하고 국감은 안 나가나요? 라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